자, 이번 시간에는 IP 스푸핑 공격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IP 스푸핑은 공격자가 출발지 주소를 위변조하는 공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격자는 여러 목적에 따라 이 공격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초기에 IP 스푸핑은 TCP 초기 시퀀스 넘버 설계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케빈 미트닉이 실제화하여 공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공격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공격자의 환경이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많이 활용되게 됩니다. 자, IP 스푸핑 공격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계속 사용했던 토폴로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공격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 IP 스푸핑의 공격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공격 대상과 같은 네트워크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IP 스푸핑이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출발지 주소를 조작해서 보내는 공격을 말합니다. 보통 출발지 주소를 조작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통신상의 흐름을 보면 보통 출발지 주소로 응답이 돌아오게 됩니다. IP 스푸핑의 공격 목적과 활용에 따라서 돌아오는, 즉 응답 패킷을 받아야 되는 공격도 있고 받지 않아도 되는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격자는 이 IP 스푸핑이라는 걸 어떤 위치에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떤 위치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IP 스푸핑이 사용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일전에 앞에서 한번 IP 스푸핑이라는 공격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언제 해봤었냐면 ICMP 리다이렉트 공격을 수행했을 때 공격자가 자신이 ICMP 리다이렉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 호스트가 받아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격 대상이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를 출발지로 적어서 공격 대상한테 패킷을 전달했었을 때도 IP 스푸핑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IP 스푸핑의 공격의 목적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사용되지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죠. 접근 제어 또는 보안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서 IP 스푸핑 공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상에서 우리가 이제 ICMP 리다이렉트를 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보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회한 건 아니지만 자신이 주는 데이터를 호스트가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호스트가 공격 대상이 신뢰하는 IP 주소를 출발지 주소로 바꿔서 패킷을 전송하는 공격. 그로 인해서 공격 대상이 신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IP 스푸핑을 활용했던 경우가 있었죠. 또 다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환경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라우터나 어떤 보안 장비나 아니면 여러분들 시스템의 원격,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SSH 서버를 예로 들었고 텔넷이나 원격이나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이 관리자만 접근이 가능하게, 즉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IP만 접근이 가능하게 방화벽이나 TCP 래퍼 같은 보안 솔루션들, 보안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접근 제어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겠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즉, 이 SSH 서버는 출발지 호스트의 IP가 10.10.10.10인 경우에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방화벽이나 TCP 래퍼 서비스로 접근 제어 정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격자가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공격자 자신의 IP로 SSH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보안 정책에 의해서 공격자는 접근을 차단당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SSH 서버에 대입 공격을 수행하고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안 정책을 우회해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대입 공격이든 또 다른 어떤 공격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 같은 경우는 공격 대상이 신뢰하는 IP 주소로 출발지 주소를 위장해서 접근 제어, 즉 보안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 공격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접근 제어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출발지 주소를 조작해서 패킷을 전송을 하게 됐을 때 응답 패킷을 공격자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저희가 ICMP 리다이렉트 같은 공격을 수행했을 때는
공격자가 게이트웨이가 보낸 것처럼 공격자가 위조 패킷을 만들어서 전송을 하고 호스트는 그 패킷 하나를 바로 받아들여서 처리했기 때문에 IP 스푸핑 공격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 포인트는 응답 패킷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응답 패킷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서는 이 IP 스푸핑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한번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공격자가 이 서버의 보안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서 출발지 주소를 이 녀석의 IP 주소로 전송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SSH에 접속하기 위해서 또는 저 외부에서 접속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두 가지 관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 또는 보안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출발지 IP 주소를 이 호스트가 신뢰하는 주소로 설정해서 보냈다. 이렇게 출발지와 목적지가 설정된 걸로 보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통신이라는 건 UDP도 쓰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에서는 TCP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SSH 서버를 예로 들었고 이 경우에서는 당연히 TCP 목적지 포트 22번 포트로 통신이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패킷으로 발생하는 게 TCP 동기화 요청 패킷, 신 패킷이 발생을 하겠죠. 신 플래그가 설정된 패킷. 자,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TCP에서 당연히 3웨이 핸드쉐이킹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3웨이 핸드쉐이킹 과정을 하려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신 패킷을 발생을 시키면 서버, 이제 응답을 주는 서버 쪽에서는 신 플러스 에크가 설정된 패킷을 응답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응답이 진행되고 그리고 다시 클라이언트 쪽에서 에크가 전송이 돼야 최종적으로 3웨이 핸드쉐이킹이 이루어지고 TCP가 이스터블리시드 상태가 돼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공격자가 단순히 IP 주소만 이렇게 속여서 보내게 되면 서버는 싱크, 여기서는 제가 좀 포트를 하나 더 적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1, 2, 3, 4, 22번 이렇게 이제 다 적었다라고 치면 이제 서버 쪽에서는 응답 패킷을 발생을 시키는데 당연히 응답이라는 거는 자신한테 데이터를 보낸 패킷의 출발 주소를 목적 주소로 바꿔서 전송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패킷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송이 됐을 때 2번 패킷, 즉 연결 요청 패킷에 의해서 응답하는 패킷은 공격자 쪽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그 IP를 가진 쪽이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방화벽이 있는 경우에서는 아마 차단을 당하겠고 방화벽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 클라이언트, 즉 이 호스트는 신 패킷을 요청한 적이 없고 다짜고짜 신 플러스 에크가 왔기 때문에 보통 이 경우에서는 잘못된 연결 요청에 의해서 이제 리셋 플레이가 설정된 패킷이 발생하게 되고 연결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세션 연결, 즉 연결이 종료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공격자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상황처럼 TCP를 이용한 어떤 접근 제어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응답 패킷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공격자가 어떤 이 서버에 저 A 호스트의 IP로 접근을 해서 무언가 ID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대입 공격을 수행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공격자는 연결 요청 패킷을 위조해서 보낼 수는 있지만 응답 패킷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TCP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TCP를 이용한 어떤 보안 정책 우회에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불가능이라고 적어놨었는데 이 부분은 공격자의 위치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일단은 IP 스푸핑의 목적으로 첫 번째로는 공격 대상이 신뢰하는 호스트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IP 스푸핑을 수행을 할 때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이제 DOS, Denial of Service에서 많이 활용되게 됩니다. 흔히 이제 Denial of Service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이 과정에서 다뤄지고 있진 않고 있지만 공격자가 특정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게 패킷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들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격자가 어떤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패킷을 지속적으로 전송을 시켜서 이 공격 대상이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소비시키거나 또는 어떤 이 서버의 동작 자체가 안 되게 또는 시스템상의 자원을 고갈시키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게 되는데, 이때 DOS에서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공격자가 단순히 패킷을 전송해서 대역폭을 갉아먹기 위한 목적으로 디도스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거나 또는 DR도스 같은 여러 가지 어떤 개념에서는 공격자가 이 DOS에서는 응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IP로 공격을 수행을 하게 되면 공격자의 위치가 쉽게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공격하는 패킷에 응답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형의 DOS 공격에서도 이 IP 스푸핑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신이 출발지가 아니라 어떤 지속적으로 패킷을 전송하는데 출발지 주소를 마구마구 바꿔서 보내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패킷이 다량으로 들어오는데 출발지 주소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출발지 주소를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수행하는 보안 솔루션도 무력화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DOS를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또 원리가 될 수 있겠죠. 즉, 여러분들한테 어떤 IP로 무언가의 패킷이 들어왔을 때 이게 공격이다라는 걸 안다 하더라도 IP 주소가 계속 바뀌어서 오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목적지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패킷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빗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쓰레기를 담은 택배를 보낼 때 여러분들의 집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들로 마구 택배를 보내게 되면 물론 물리적으로 그렇게 노출되는 순간 잡히긴 하겠죠. 잡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존재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IP 스푸핑을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업 관리자 관점에서는 여기에 분명히 이게 공격이고 어떤 DOS 유형의 패킷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IP 주소가 마구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출발 주소로 기준으로 차단할 수도 없고 목적지 주소 기준으로도 차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상위기관과의 연계나 여러 가지 또 대응들을 DOS에 맞는 대응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 DOS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커넥트나 아니면 웹 형태의 공격들을 제외하고 단순히 싱크 플러딩이나 흔히 얘기해서 UDP 플러딩이나 ICMP 플러딩이나 TCP 중에서도 이제 싱크 플러딩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런 유형의 공격들은 공격자가 응답 패킷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형의 DOS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IP 스푸핑이 많이 활용이 된다. 그래서 DOS에 대한 유형의 IP 스푸핑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DOS라는 과정 또는 DOS를 배우실 때 많이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즉 네트워크 해킹 단계에서 스니핑과 스푸핑 파트에서의 목적은 접근 제어를 우회하는 목적으로 IP 스푸핑 공격에 대한 이론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